시끄럽다고? 야, 원래 시끄럽거든. 자, 야, 교재가 안 와서 죄송한데 프린트로 먼저 좀 하고요. 함수의 극한부터 다시 합니다. 다시 하는데 조금 수투를 이 앞에 있는 극한 어찌되건 수투를 처음 배운다. 알겠습니다. 어? 네. 이게 그렇게 웃길 일은 아니에요. 반성하세요. 진짜 어려웠어. 그거 올림퍼스 기출 그대로 내셨던데. 맞춰야지 그러면. 그래서 다 외워서 그대로 썼어. 답을 외워서 썼어? 야,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몇 번 얘기. 그냥 답을 외웠어요. 풀이도 기억이 안 나는데. 답만 외웠어요. 풀이마다 안 해서 틀렸다고 해서 답을 그러진 외웠어요. 않아요. 그래요? 그때 답을 썼는데 풀이 풀렸다고 틀린다고 하기 좀. 모르지. 근데 깜짝 놀라시겠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근데 좋게 생각하면 연수장이 풀었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안 좋게 생각하면 잘 찍었는데 이럴 수 있죠. 자, 여기 이 부분을 3번 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네, 또 들어야 돼요. 들어. 또 들어. 아니 지금 확실히. 자, 첫 번째. 켰어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이. 그러면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대답을 제발 잘 좀 해봐요. 대답을 공부를 내지 않으셨나 봐요. 자, 첫 번째. 일단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가 극한이다라고 하는 거, 극한이 뭐죠? 아니, 대답을 하라고. 극한이 뭐냐고. 값에. 그렇죠. 극한은 값의 변화를 보고 싶은 게 극한인데, 극한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극한의 종류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수열의 극한은 이과분들만 미적분 시간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흐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수열의 변수가 누구죠? 대답을 해야 되는데 n이 변수죠? 참 이번에 레테를 봤더니 점수가 가관입니다. 나는 얼마 전에 졸라 수업을 했던 건데 졸라 못 풀고 정말 내가 스트레스 받지. 다시 수열의 변수가 누구라고? n이지. n이 뭔데요? 자연수. 즉 수열은 변수가 자연수예요. 자연수. 근데 함수는 변수가 누구냐면 x. 즉 얘는 실수 범위에서 따져요. 되시죠? 그러면 수열의 극한. 자, 극한은 값의 변화를 보는 거라며. 그럼 수열의 극한이면 당연히 누구의 값의 변화를 보겠어요? 수열의 값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열의 극한에는 종류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얘기하는 수열의 극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한 급수라는 게 있어요. 무한급수. 급수 물 주는 거 아니에요? 무한급수라는 게 있어요. 급수라는 게 있는데 둘 다 수열의 극한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둘 다 변수는 자연수예요. 그럼 자연수가 뭐니? 자연수가 뭐부터 시작해? 1, 2, 3, 4, 5, 6 계속 뭐해? 무한 커지지 그지? 되시겠어요? 그런 변수가 자연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극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극한은 기호로 값의 변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기호로 어떻게 쓰는 거냐면 리미트라고 하는 걸 써요. 리미트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 죄송한데 이게 혹시 처음 보시는 리미트가 원래는 LIN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근데 그걸 줄여서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귀찮아서 리미트 기호를 쓰는데 그러면 수열의 극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열이니까 수열의 값의 변화를 보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AN이 뭐예요? 일반항이지 일반항. 일반항 여기 있는 여기에다가 n에다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대입을 할 거라고. 되시겠어요? 그럼 니네는 대입을 해서 구하고 싶어요? 대입하지 않고 구하고 싶어요? 대입하지 않고 이 수열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궁금한 거야. 되시겠어요? 이게 수열의 극한입니다. 수열의 극한. 그럼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일반항에다가 리미트를 딱 붙여줘요. 이렇게. 근데 변수가 누구예요? n이죠. 그 변수를 밑에다 쓰고 n 값이다라고 하는 것은 1, 2, 3, 4, 5, 6, 7, 8 계속 뭐하기만 해? 커지기만 하지.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무한대.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n이 무한대로 가는 거. 되시겠어요? 그냥 벌써 한 번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함수의 극한을 잘하면 수열의 극한은 날로 먹는 거예요. 이렇게. 첫날이잖아요. 그럼 봐봐.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은 수열의 값의 변화를 보는 거야. 그럼 무한급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값의 변화를 보는 걸까요? 질문이 건방졌죠? 얘는 SN이 뭐예요? 합이죠, 합. 합의 값의 변화를 보는 게 무한급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뭐 해주면 돼? 리미트를 씌워주면 돼.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벌써 사실은 있잖아. 내가 전에 수업할 때 이런 얘기 했다고. 이과분들은 시그마 수열을 안녕? 진짜 너 이거 갖고 와. 그러니까 갖고 와야지. 이거밖에 안 왔어요. 뭐라고? 책이 안 왔다고 내가 알았어. 합의 값의 변화를 보는 게 무한급수예요. 무한급수. 조금만 더 설명하면 이 SN이라고 하는 건 뭐야? 1번부터 n번째까지 합이지. 그러니까 얘는 얘 우리 어떻게 구하죠? 뭘로 구하죠? 대답을 해. 제발. 값의 변화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럼 SA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K 얘를 먼저 구해야지 SN이 구할 거 아니에요? 여기다 뭐만 붙여주는데 리미트만 붙여주면 돼. 그러니까 사실은 미적분을 맨 처음 시작하게 되면 맨 처음 배우는 게 얘네들이에요. 느낌이시다. 좀 아픈 건 아니지. 자, 무한급수는 합에다가 리미트 붙인 게 무한급수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네를 구할 때 우리는 숫자를 대입해서 구하고 싶어? 대입하지 않고 구하고 싶어? 대입하지 않고 구하고 싶어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수열의 극한은 이렇게 n이 무한대로 간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함수의 극한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극한이다라고 하는데 값의 변화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이니까 누구? 함수 fx의 값의 변화를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얘가 함수의 극한인 거예요. 그러면 함수 fx 값은 누구야? 함수 fx의 값은 누구야? 누구 값? Y가. 부탁 좀 드릴게요. y값이 y값. 그러니까 우리는 y값의 변화를 보고 싶은 거고, 그럼 그 y값 하면 어떻게 구해요? X 대X. 그죠? x값을 대입을 해서 함수에 대입을 해서 우리는 뭘 구하는 거라고? y값을 구하는 거라고. 되시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변해요? x값이 먼저 변해요. 즉 x값이 변할 때 그거에 따라서 y값이 어떻게 변해? 이걸 우리는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x값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x값은 어떻게 변하는 건데? x값은 그럼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봐봐. 이거나 둘 다 극한이니까 당연히 기호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리미트 f의 x 이렇게 씁니다. fx 그러면 fx 함수의 변수는 누구예요? x인 거지. 그러니까 x의 값이 이 무한대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커지고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x의 값이 계속 커질 수도 있고요. 계속 작아질 수도 있고요. 되시겠어요? 또는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는데 그거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어찌됐든 간에 보세요. 수열의 칸은 n이 무한대로 가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하지만 함수의 칸은 무한대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있고 a 플러스도 있고 a 빼기도 있어요. 종류는 얘가 몇 가지? 네 가지. 그러니까 함수의 칸을 잘하면 얘는 날로 먹는 거예요. 보시겠어요? 그러면 배우신 분들 대답 좀 합시다. 함수의 극한의 결과는 몇 가지? 함수의 극한의 결과는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는 거, 상수에 가까워지는 거,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는 거,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 수렴한다고 얘기해요. 수렴. 또는 함수를 가만히 보시면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얘 가만히 보시면 x값이 계속 증가해. 그럼 y값이 어때? 계속 증가. 올라가진지, 또는 x값이 계속 감소해. 그럼 y값이 어때요? 계속 감소. 작아지죠? 되시겠어요? 또는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든지 네. 되겠나? 이렇게 계속 함수값이 계속 커질 수도 있고요. 계속 작아질 수도 있고요. 왔다 갔다 하는 걸 진동이라고 하고 진동할 수도 있고요. 또는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좌우하고 다른 건 중요한 건데 나중에 다시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하고 싶은 얘기는 함수의 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함수에다가 리미트 붙이면 얘가 함수의 칸이고 그거의 종류 몇 가지인 거라고? 네 가지인 거라고. 되시겠어요? 수열의 칸은요 변수가 n이기 때문에 자연수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극한의 결과는 몇 가지? 두 가지.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면 얘를 뭐라고? 수렴한다. 예를 들어서 니네 분수함수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잖아. 그럼 x값이 계속 커지면 y값이 어때요? 점점 x축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x축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x축의 y값이 얼마야? 0이지. 그럼 얘는 0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되시겠어요? 이렇게 하나에 가까워져.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수렴.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거나 왔다 갔다 해요. 또는 좌우가 달라요. 이 경우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얘를 발산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 내가 얘기한 걸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있잖아. 수열의
수의 극한도 결과가 몇 가지? 두 가지. 무한급수도 결과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똑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두 가지예요. 얘가 어떤 상수에 가까워지던가, 역시 마찬가지 얘도 어떤 상수에 가까워지던가, 상수에 가까워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수렴한다고 해요. 수렴한다고 해요. 당연히 나머지 하나는 뭐겠어요? 발산이고 당연히 발산인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수의 극한도요 얘랑 똑같아요. 뭐가 될 수 있는 거냐면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진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있잖아, 얘는 좌우가 다르다 이건 없어요. 왜? n이라고 하는 게 1, 2, 3, 4, 5, 6, 7, 8 계속 커지기만 하잖아.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라고. 되시겠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a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x 값이 계속 커져요. 이걸 우리는 기호로 x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바보 뭐니? 이게 뭐지? x가 점점 작아져요. 이걸 우리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5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럼 5에 가까이 가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예요. 어떻게 두 가지인 거냐면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거고 a보다 작은 쪽에서 5로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5로 가까이 가는데 5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가. 얘를 기호로 우리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x가 5로 간다. 5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큰 쪽에서 5 플러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5보다 큰 쪽에서 5로 가까이 간다는 소리예요. 내가 지금 얘기할 때 5로 가까이 간다라고 했지 5야 5가 아니야. 5가 아니에요. 즉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이 5라고 하는 놈을 벗어날 수 있어 없어? 얘를 5번을 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만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되시겠어요? 근데 여기에 딱 도착하는 거야? 도착하기 전이야? 도착하기 바로 전인 거야. 전. 다시 x가 5로 가까이 가요. 근데 얘는 시원하겠네. 5로 가까이 가요. 5보다 큰 쪽에서 작은 쪽에서? 작은 쪽에서 5보다 작은 쪽에서. 되시겠어요? 여기 있는 플러스다라고 하는 것은 5보다 큰 쪽, 5보다 작은 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시죠? 좀 이따 보시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찌됐건 간에 그러면 수렴이 중요해요? 발산이 중요해요? 수렴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여요? 이름을 붙여요.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여기 있는 상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함수의 극한 값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하니까 얘만 이름을 붙이고 얘네는 이름이 따로 없어요. 그냥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진동으로 발산, 좌우가 달라서 발산. 아시죠? 그럼 얘도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이름이 뭐냐면 얘가 수열의 극한 값이에요. 수열의 극한. 근데 야 그러면 함수의 극한값, 수열의 극한값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좋은데 이 새끼는 이름이 좀 달라요. 얘를 뭐라고 불러요? 없나? 여기 얘를 무한 급수의 합이라고 불러요. 합. 무한 급수의 합. 이름이 좀 다릅니다. 이름이 어찌됐건 간에 얘를 뭐라고 한다고? 함수의 극한값. 어떤 숫자가 나오면 얘를 함수의 극한값.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대입해서 구하고 싶어요? 대입하지 않고 구하고 싶어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대입하지 않고 날로 먹고 싶은 거.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되십니까? 그러면 이게 함수의 극한이네. 극한. 그때 조금 더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수렴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되죠? 얘는 고정으로
수렴하던가 전동. 또는 변하면서 수렴하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고정 수렴이라는 게 있고 변동 수렴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고정 수렴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정이니까 움직인다는 얘기야,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움직이죠.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변하지 않으면서 수렴하는 거. 얘는 변하면서 수렴하는 거. 아시겠어요? 어? 근데 이 용어는 없는 용어예요. 내가 만든 용어입니다. 없는 용어예요. 뭔가 구별해서 애들한테 설명해야 되니까 만든 용어입니다. 없는 용어입니다. 없는 용어. 왜 이게 웃겨요? 예, 만든 용어입니다. 없는 말인데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시키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있는데 함수가요 이렇게 생긴 상수함 이렇게 생긴 상수함수. 예를 들어서 y는 3이다라고 하는 상수함수예요. 그럼 얘 봐봐봐. x 값이 계속 커져요. 그죠? 그때 y값 3, 그때 y값 3, 그때 y값 3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 리미트 여기 함수 쓰시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계속 뭐가 나와? 3이 나온다. 이렇게 쓰겠다. 되시죠? 이런 거. 또는 x가 계속 작아져요. 그래도 함수가 얼마 나와? 계속 3 나오죠. 그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안 변하면서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걸 우리는 고정수렴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 고정수렴은 어떤 게 고정수렴이냐면 상수 함수 같은 거 얘가 고정수렴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기울기가 얼마짜리야? 기울기가 0짜리 이런 것만 상수함수 이때만 고정수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변동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얘랑 반대로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되시나요? 그러면 얘 가만히 보시면 여기 일부러 숫자로 할게요. 여기에 y값이 3이고요. 여기에 x좌표가 5예요. 되십니까? 그러면 얘를 가만히 보시면 x가 이렇게 5에 가까이 갈 거야. 5보다 큰 쪽에서. 다시 5로 가까이 가죠. 5보다 큰 쪽에서. 그럼 큰 쪽에서 5로 가까이 간다고. 그럼 그때 y값. 그런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5로 가까이 가는 거지 5에 도착을 해야 하네요. 도착하지 않아요. 도착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넘어설 수도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5라고 하는 놈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점점 가까워져요. 어느 점에 가까워지냐면 요 점에 점점 가까워지죠. 그죠? 예. 그럼 이 점에 y값이 얼마야? 3. 3인 거잖아. 되십니까? 그래서 얘는 기호로 어떻게 쓰는 거냐면 리미트 x가 5로 가까이 가요. 5보다 어느 쪽에서? 큰 쪽에서. 그럼 함수 fx의 값은 점점 되게 우울한 표정을 보인다고. 그지야? 괜찮고?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심하게 표현하면 아니에요. 너무 심하고. x가 5로 가까이 가요. 5보다 어느 쪽? 큰 쪽에서. 큰 쪽에서. 그러면 함수값 점점 우리는 이 점에 가까이 가는 거지 이 점이랑 맞나 안 맞나? 안 만나. 이 점으로 가까이 가는 점이 이 점인 거야. 이 점의 y값이 얼마야? 3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3으로 가까이 간다고. 그런데 얘 보시면 y값이 얼마 어때요? 작아지죠? 되시죠? 값이 변해 안 변해? 여기에 y값이 점점 다른 거잖아. 예. 그러니까 값이 다르면서 가까이 가는 거. 얘를 변동수렴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은 3보다 위에요, 아래예요? 3보다 위지.
3보다 위면 3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지. 그러니까 3 플러스 기호를 이렇게 쓰겠다. 말뜻이 가십니까? 예. 그럼 다시 리미트 x가 5로 가까이가 어느 쪽에서? 작은 쪽에서. 그럼 이때 y값, 이때 y값, 이때 y값, 이 y값들 가만히 보시면 점점 우리는 어디에? 3. 5에 가까이 가. 지금 x가 5에 가까이 가는 거거든. 그럼 얘 y값들은 어디에 가까이 가요? 3에 가까이 가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 리미트 x가 5로 가까이 가는데 5보다 작은 쪽이에요. 되시겠어요? 5보다 작은 쪽에서 5로 가까이 갑니다. 그럼 그때 fx라고 하는 것은 점점 어디로 가? 3으로 가까이 가죠. 근데 얘는 3보다 위에요? 아래에요? 3보다 아래. 아래죠. 되죠? 그럼 3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아요. 그래서 기호를 여기다 마이너스라고 쓰겠다고 되시겠어요? 예. 예. 그래서 쓰는 로테이션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이 극한의 내용은 답니다. 여기 있는 것만 이해하시면 모든 게 사실 끝나는 게 맞아요. 끝나는 게. 어찌됐건 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함수의 극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함수에다가 리미트를 씌워주는데 예. 그때 변수가 x지. 근데 이 필기를 안 하는 이런 못 같은 경우는 뭐죠? 하고 있어요. 들어 2번, 3번 들었던 데는 내가 이해해야 돼요. 근데 뉴 멤버들 왜 필기를 안 해요? 필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필기를 해요? 필기하셔야 돼요. 필기하고. 이벤트 갖고 와요. 이건 필기할 데가 없나? 쓰다가 저도 너무 많아서 포기했어요. 참. 잠깐가 뭐라든가 하세요. 근데 찍었지? 네. 더 써야지. 봐봐요. 그래서 이 변동수렴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울기가 0이 아닌 놈들 이때는 얘가 변동수렴인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극한이다라고 하는 건 뭐만 하면 돼요? 무조건 리미트만 씌우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방법을. 근데 조금 더 얘기합니다. 얘 보시면 5로 가까이 가죠. 5보다 어느 쪽에서? 큰 쪽에서. 되시겠어요? 5보다 큰 쪽에서 5로 가까이 가는 거지. 예. 근데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는 x가 중요해요? y가 중요해요? X. x가 중요해요. 항상 x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x의 값이 5로 가는데 5보다 큰 쪽에서 가는 거잖아. 예. 그럼 5보다 큰 쪽이니까 큰 쪽이 어디 쪽이야? 오른쪽이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극한이라고 불러요. 우극한. 5보다 작은 쪽에서 5로 가까이 가죠.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좌극한이라고 불러요. 좌극한. 되십니까? 좌극한. 그러면 아까 숫자가 나오면 얘를 수렴한다고 하고 얘를 극한값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되시죠? 그러니까 얘 이름이 3이라고 하는 숫자 나왔잖아. 우극한에서 나온 숫자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극한값. 얘를 우극한값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있는 3이다라고 하는 것은 좌극한값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시죠? 그러면 우극한값, 좌극한값 이렇게 얘기해서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좌하고 우가 다르다는 얘기가 뭐냐면 좌극한값하고 우극한값이 다르면 사진 찍으러 준비하시는 거예요? 찍고 난 다음에 됐어요. 찍어봐요. 자, 좌극한값하고 우극한값이 얘는 보세요. 좌극한값, 우극한값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똑같으면 우리는 수렴한다고 하는 거고 좌하고 우가 다르면 얘가 3인데 얘가 5야. 얘가 7인데 얘가 8이야. 다르면 그때가 뭐 되는 거라고? 발산이 되는 거라고. 되시겠어요? 그럼 얘를 가만히 보시면 다 똑같이 생겼죠? 근데 어디만 차이가 있어요? 얘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얘를 몰아서 리미트 x가 5로 갈 때 fx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써요. 즉 얘하고 같을 때 그때 우리는 몰아서 이렇게 쓰겠다. 같을 때 다르면 이렇게 써 안 써? 안 되죠. 안 써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할게요. 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양방극한. 아니 싫어. 얘 이름이 뭐죠? 함수. 함수. 거기에 함수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이름이 뭐라고? 극한. 함수의 극한. 그때 숫자가 나왔지, 그지? 우극한에서 숫자가 나오면 우극한 값, 좌극한에서 숫자가 나오면 좌극한 값. 샹. 근데 얘는 뒤에 플러스만 해서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지. 이렇게 안 붙은 놈은 우극한하고 좌극한을 둘 다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5보다 큰 쪽, 5보다 작은 쪽을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뒤에 플러스만 해서 붙었지.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일반극한, 원사이드 리미트, 일반극한이라고 부르고 이 두 개가 구했더니 값이 똑같잖아. 그러면 그때 이렇게 쓰겠다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양방극한. 되십니까? 그러면 양방극한에 나오는 이 극한값을 우리는 뭐라 하면 얘를 순수하게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극한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극한값. 얘를. 즉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같은 값을 봐서 나오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얘를 극한값. 근데 오른쪽만 봐서 나오는 걸 우극한값, 왼쪽만 봐서 나오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좌극한값. 되십니까? 그럼 우리는 오른쪽, 왼쪽만 보시면 돼요. 되세요? 그러면 그때 이제 찍어도 돼요. 카메라 렌즈 이게 극한입니다. 근데 들으신 분들도 알고 하지만 잊고 하지만 진짜 이 내용만 알면 극한의 80% 끝나요. 극한의 내용은 이게 다예요. 내용은 이게 답니다. 내용은 이거 단데 거기에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방법을 좀 배우는 것 뿐이지 얘가 답니다. 사실은 다. 그러면 아씨 좀 더 할 거야. 미쳐버리겠구만.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뭐라냐면 수렴과 발산을 합니다. 수렴과 발산. 첫 번째 수렴과 발산. 수렴과 발산에 판정하는 방법이에요. 판정법이에요. 판정법. 뭐냐면 수렴과 발산의 판정법이에요. 수렴과 발산의 판정법.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아까 사실은 얘를 내가 대충 해서 얘기를 했지만 항상 기본적으로 항상 기하적 방법이 있어요. 기하적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를 그려서 판정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서 판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기하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하적 방법. 그러면 기하적 방법은 그림을 그려서 판정하는 거거든. 그림을 그려서 판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4개 그릴 건데 일단 보세요. x가 여기가 딱 AA,
여기가 딱 A인데 A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함수의 그림을 그렸어. 그림을 그렸더니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여기에 y 값이 뭐냐면 얘가 L이에요. 되십니까? 그러면 얘를 잠깐 보시면 x가 점점 a로 가까이 가. 근데 a보다 큰 쪽 작은 쪽? 큰 쪽에서 점점 a로 가까이 가면 얘는 점점 요 점으로 가까이 갈 거 아니야. 근데 이 점의 y 값이 얼마야? L인 거지 L.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가요. 어느 쪽에서? 큰 쪽에서. 되십니까? 그때 fx의 값은 점점 얼로 가까이 가는 거라고? L로 가까이 가는 거라고? 근데 여기는 노란색을 가만히 보시면 L보다 위에요 아래에요? 위니까 큰 거에 가는 거야? 큰 거니까 여기다 플러스 이렇게 쓰시는 거라고. 되시죠? 그러면 점점 작은 쪽에서 A로 가까이 가요.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와. 작은 쪽에서. 그러면 함수 값은 얘도 보시면 점점 얼로 가까이 가? 2점으로 가까이 가는 거지. 그럼 2점의 y 값이 얼마야? L인 거지 L. 그러니까 얘는 L로 가까이 가요. 근데 L보다 위에요 아래에요? 위에서 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인 거라. 그럼 얘는 고정 수렴이야 변동 수렴이야? 변동수. 변동 수렴이야. 값이 변하면서 L에 가까이 가는가? 되십니까? 변동 수렴입니다. 즉 여기 있는 이 플러스는 뒤에 붙어 있는 이 플러스는 고정인가 변동인가를 판별하는 거예요. 근데 답을 쓰실 때는 얘는 쓰지 않고 마음속에만 있어요. 즉 답을 쓸 때는 그냥 L, 답을 쓸 때는 그냥 L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복습하는 전에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여기가 A보다 큰 거지. 얘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 우극한. 그때 나오는 값을 뭐라고 한다고? 우극한 값. 되시죠?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면 얘를 뭐라고 한다고? 좌극한. 그때 나오는 값을 뭐라고 한다고? 좌극한 값. 근데 얘는 우극한 값하고 좌극한 값이 어때요? 똑같죠? 똑같으면 우리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 이렇게 쓰겠다고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를 우극한, 좌극한 얘는 양방극한 사실 이름이 따로 있진 않습니다. 얘는 양방극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냥 트리비얼하게 들어게 쓰는 용어는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얘가 양방극한인데 우리는 극한이다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구했더니 같아요. 같이 우리는 이렇게 기호를 쓰겠다는 얘기고 그때 나오는 이놈을 우리는 뭐라고 했다고? 극한값. 극한값 되십니까? 그때 얘 가만히 보시면 A를 대입하면 딱 뭐 나와? L이라고 하는 함수값이 나오는 거지. 즉 여기 있는 이 L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함수에다가 A를 대입하면 나오는 값이잖아. 되시죠? 즉 다시 FA예요. FA. 얘 이름이 뭐예요? 함수값. 얘 이름이 뭐라고? 함수값. 함수값이 얼마야? L인 거잖아. 되죠? 다시 얘 이름이 뭐라고? 함수값. 되십니까? 그럼 얘는 어때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어때? 같지? 되십니까? 이렇게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을 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연속이라고 불러요. 연속. 즉 연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림이 이어져 있는 거 우리는 연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연속이란 말은 그래프가 이어져 있으면 얘를 뭐라고 한다고? 연속. 되십니까? 그래서 이 극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극한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A 근처에 그림에 동그라미 딱 쳤더니 모이는 점이 여기잖아.
즉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모이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뉴밀버디스 못하겠어요. 아, 뭘 하시려고? 정말 할까요? 부담스러운데. 나쁜 뜻은 아니. 처음 했어요? 그렇군요. 봐봐요. 봐봐요. 얘. 봐봐요. 얘가 이렇게 한쪽 모이잖아, 그죠? 되시겠어요? 그래프가 한쪽으로 모이잖아, 그지? 모이는 점에 y 값이 뭐라고? 극한값이라고. 근데 얘 보면 A일 때 딱 막힌 데가 여기잖아. 부담스러워서 여기까지 여기잖아, 여기. 막힌 데가 뭐라고? 함수값. 모이는 데가 뭐라고? 극한값. 그럼 얘는 모이는 데도 여점이고 막힌 데도 2점이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연속이라고 한다고. 되시겠어요? 네. 연속. 그래서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을 때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연속. 모이는 점하고 막힌 점이 같은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연속. 되십니까? 그럼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막혔어요. 여기의 값이 L2요. 여기의 값이 L1이에요. 이렇게. 그럼 역시 마찬가지. X가 점점 A로 가까이 갑니다. A보다 큰 쪽에서. 그럼 얘 보세요. Y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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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값. 값이 변해 안 변해? 변하지. 변동수렴이니까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가요. 큰 쪽에서. 그러면 함수 값이 어때? 점점 L2에 가까이 가지. 이 점의 y값 L2에 가까이 간다고? 정리해서 자는 거니? L2에 가까이 가요. 그러면 그때 얘는 L2보다 위에요, 아래요? 아래. 아래죠. 아래니까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작은 거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라고 붙인다. 그렇죠? 그럼 다시 여기가 플러스니까 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우극한. 그때 나온 상수를 뭐라고 한다고? 우극한값. 다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갑니다. a보다 어느 쪽에서? 작은 쪽에서. 즉 작은 쪽에서 a로 가까이 가요. 그럼 얘는 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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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2 고정이야 변동이야? 고정이지. 그러니까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야 안 붙어요? 안 붙겠죠. 고정 수렴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fx는 L2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뒤에 붙어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디만 있는 거라고? 내 마음속에만 있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얘는 생략해서 마음속에만 있는 거거든. 그럼 봐봐. 얘는 생략해서 없는 거고 얘는 원래 없는 새끼고 태생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얘는 있는데 생략하는 거고 얘는 없는 거고. 구별되십니까?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우리 뭐라고 한다고? 좌극한. 그때 나오는 이 숫자를 뭐라고 한다고? 좌극한 값. 이 정도면 외웠죠? 되게 안쓰럽게 적어봅니다. 그럼 보세요. L2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똑같으면 얘를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가요. fx가 L2 이렇게 쓰겠다. 되시죠? 그럼 그때 나오는 얘를 뭐라고 한다고? 극한값. 되십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A에서 쭉 봤을 때 여기 뻥 뚫리고 여기 막혔잖아. 그쵸? 지금 그 말은 A를 대입해서 나오는 Y값이 여기라는 뜻이에요.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FA 얘 이름이 뭐라고? 함수값. 얘가 얼마야? L1이지. 그럼 두 개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같으면 연속이라며. 그럼 다르니까 얘는 뭐라고 해요? 연속이라고 해요. 즉
연속이라고 하는 건 그림이 이어져 있는 거, 불연속이다라고 하는 건 그림이 끊어져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예. 다시 두 번째 뭘 거냐면 역시 마찬가지 그림을 그립니다. 세 번째. 저거 바보 신경 쓰지. 하필이면 번호를 잘못 쓰는데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A 스타일. 진짜 짜증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아까 이렇게. 근데 여기에 뻥 뚫렸어요. 이렇게. 근데 요 점에 y 값이 a인 거예요. 다시 잘 보세요. A점에 우리는 극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A를 보는 거야? A의 양력을 보는 거야? A의 양력. 그죠? A의 양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A 근처의 좌우를 봐야 되는 거라고 되겠어? 그러면 모여요? 모이지 않아요? 모이죠? 그러면 여기가 뭐라고? 극한값. 막힌 데가 뭐라고? 함수값. 다르니까 뭐라고? 불연속. 그 두 개가 이렇게 모이잖아 이렇게. 보시겠어요? 네. 모이는 데가 굳이 얘가 제일 길어서 쓰는 거 뿐이야. 다른 거 있는 게 없어요. 이 짧잖아. 이 봐봐. 이 보여 이게? 안 보이잖아. 이 짧은 것도 이거 여름장 얘 뭔지 알죠? 이게 좀 이상하잖아 이게. 모이는 거. 모이는 데가 뭐라고? 극한값. 흐뭇하게 오는 이게 뭐라 그러지? 현우? 맞지? 네. 근데 네가 오기 전에 벌써 이 아이한테 다 얘기 들었거든? 이걸 점잖은 척하지 마. 조용한 척하지 말라고. 졸라 생기가 학교처럼 생겼는데 여기 제일 꿀밤이야. 뭘 너무해 너무 넌 여기 걔 후진 여기 있잖아. 쌤이 안 알려줬잖아요. 됐거든?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런 문제지. 자 보세요. 얘도 보시면 가만히 보니까 A에서 어때요? 모여요 안 모여요? 모이죠? 모이니까 극한값이 여긴 거예요. 근데 A에서 막힌 데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함수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연습을 했으니까 몰아서 쓸게요. 뭐냐면 모이니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는 뭐 되는 거라고? L. 그때 여기 있는 이 새끼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극한값. 되십니까? 근데 얘는 fa가 있어요 없어요? fa가 이름이 뭐예요? 함수값.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할 수 있어 없어? 비교할 수 없죠?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뭐라고? 불연속.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끊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불연속. 얘는 함수값이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금 극한하고 함수를 같이 하는 거 같이 뭐 병신. 극한하고 나한테 한 거야. 극한하고 연속을 같이 하는 거 같이. 얘가 그림이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고 하나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어디다 볼까? 그러면 여기의 값이 L2, 여기가 L1, L1, L2라고 합시다. 그럼 보세요. A로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면 얘 따라가고 얘 따라가고 얘 따라가고 얘 따라가지. 그럼 얘가 가까워지는 점은 2점인 거야. 그럼 2점의 y값이 얼마야? L1인 거지. 그러니까 쓸 때 리미트 x가 야, 안 주인데? 왜 강식을 바꿔 부르는 거야 이게? 얘 보면 A보다 큰 쪽에 가까이 가요. 큰 쪽에 가까이 가면 그 그래프는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가는 거라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L1에 가까이 가요. 예. 그러면 L1보다 위에요 아래에요? 아래에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다시 여기가 플러스니까 뭐라고? 우극한. 이때 나온 숫자를 뭐라고 한다고? 우극한 값. 우극한 값은 있다니까? 샹? 예. 있는 거예요. 있는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뭐라고? 마음속에만 있는 거라고. 되시겠어요? 그러면 얘가 A로 가까이 갑니다. 작은 쪽에서. 그러면 그래프가 얘 따라가고 얘 따라가고 얘 따라가고 얘 따라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점점 어느 점에 가까워지냐면 이 점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럼 이 점의 y-값이 얼마인데? L2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마이너스 fx 얘가 뭐냐면 L2인 거라고. 되세요? 예. 근데 L2보다 위에서 아래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얘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플러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얘 뭐야 이름이? 좌극한. 그때 나온 숫자 뭐라고? 좌극한 값. 되십니까? 근데 포인트는 이거죠. 즉 얘는 A라고 하는데 좌우, A라고 하는데 좌우가 모이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보니까 어때요? 두 개가 서로 다르죠. 즉 뭐예요? 모이잖아요? 모이지 않죠. 이럴 때는 뭐라고 한다고?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다른 말로 뭐라고 본다고 얘를? 발산이라고 본다고. 되시겠어요? 오케이. 근데 눈으로 봤을 때 끊어져 보여 안 끊어져 보여? 끊어져 보이죠?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못 되는 말이에도 구연속이에요. 구연속. 되겠나? 어?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우리는 그림이 나오면 이렇게 판정하면 되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항상 얘기하지만 기하적 방법이 그래프가 주어지면 베리베리 이지한 거예요. 매우 쉽다는 얘기입니다. 예. 베리베리 이지예요. 근데 보통 쉬운 문제는 그림이 나오지만 당연히 일반적으로 그림이 나오겠어요? 나오지 않겠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함수 가지고 뭘 하셔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 돼요. 되겠어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모든 함수가 그림을 그리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 되시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게 지웁니다. 두 번째,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거. 두 번째, 대수적 방법이에요. 대수적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요. 그리지 않고 우리는 극한값을 알고 싶은 거고 변동을 알고 싶은 거라고. 되십니까?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손으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손으로 계산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극한 계산하시고요. 선생님 계산 어떻게 하는데요? 계산하는 방법 이제 할 겁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좌극한을 계산했어. 다시 플러스니까 뭐예요? 우극한. 돼서? 그럼 그때 나오는 값이 뭐예요? 우극한 값. 마이너스니까 뭐예요? 좌극한. 그때 나오는 값이 뭐예요? 좌극한 값. 근데 두 개가 서로 뭐예요? 같아요. 즉 우극한 값하고 좌극한 값이 뭐하다고? 같다고. 얼마로? L로. 그러면 그때 우리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뭐라고? L이라고 쓰겠다. 되십니까? 우극한 따로 계산하고 좌극한 따로 계산했더니 그 값이 똑같아. 그럼 우리는 몰아서 이렇게 쓰겠다고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기호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말은 x가 a로 가까이 가잖아. 뒤에 뭐가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지. 그 말은 양쪽을 다 봤더니 둘 다 L로 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좌극한 값이나 우극한 값이 똑같이 L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되세요? 얘는 필요충분 요건입니다. 필요충분 요건 if and only if 혹시 그런 거 알아요? 무식한 것들 봐봐요.
그래서 얘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오른쪽이 됐던 왼쪽이 됐던 둘 다 어디로 간다고? L로 간다는 뜻이에요. 되십니까? 어? 개구리도 인지하죠? 인지하죠. 힘을 내면 안 되겠는데. 안 쏘고 줄게요. 네. 이제 1시간 됐는데요? 누가 뭐시? 뭐 말해? 아니요? 지난이 나쁘네. 어? 지난이 나쁘다면서. 아 지난해 코로나고. 어제 해맑게 전화 와가지고. 카톡을 날 뻔했어요. 선생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 코로나 걸렸대 이러는 거예요. 아씨 부럽다. 내가 그 생각을 했거든. 한 번도 안 걸려갖고 진짜로. 아씨 대인관계 안 좋은 거예요 여기는. 코로나 걸려도 진짜. 맞아요. 근데 일단은 아이가 아프니까 그래서 전화했거든 내가. 목소리가 갔던데. 그 수업을 목소리로 듣는 거야. 목소리가 은근히 싸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애가 아파서 그러지. 제가 아픈 거였는데.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야, 애가 목소리가 완전 갔어. 그래서 내가 야 너 어디 집이래. 야 책이라도 가지러 올 수 있냐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방에 감금돼 있대. 집에서 그래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 않나? 다 걸리면 그렇죠. 다 걸리면. 집에서 감금돼 있더라고. 방에서 감금돼 있대. 가족이 다 걸렸어. 그 걔는 나름대로 즐기더라고. 두 번째라면 그게 몰라 목소리 다시 갔어요. 그래도 오라는 수요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약속 무시라고. 선생님 근데 왜 이거는 선생님 건 없어요? 첫 번째는 원래 프린트를 개념 프린트 안 줍니다. 두 번째 할 때 줍니다. 왜요? 안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아니잖아요. 내가 계획을 한 거지. 줄까 말까 하다가 두 번째 할 때 줘야지. 이 생각을 하고 내가 귀찮다니. 나 의무를 다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자, 뭐 있어? 수요일날 무슨 일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수요일날 무슨 일 없어요. 빠졌어요. 어떡해. 그냥 원래대로 오시면 돼요. 뭔 말이에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안 올려요? 왜요? 어? 왜요? 아니. 보세요. 내가 출근을 못할 수도 있었어.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딸내미가 신장 때문에 그 안산병원에 가야 되거든. 정기 검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래 이때부터 근데 원래 우리 장모님이 처갓집 부산이거든. 그 장모님이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 장모님이 와이프를 데리고 안산병원을 가주기로 했는데 와이프가 운전을 잘 못해요. 집 앞에만 다녀요. 집 앞에 멀리 가지 못해요. 아파트 단지? 그래서 뭐 슈퍼 갈 때? 이럴 때만 하거든요. 운전 못해요. 그래서 그 장모님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잘 싸워요 이렇게. 싸웠어요 또 며칠 전에. 대파. 우리 그 장모님이 오셨다가 와이프랑 싸워서 내려간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할머니 우리 집에 오면 안 된다고 해요. 안 된다고 싸운다고 오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애가들 자기네들만 간다고.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안 된대요. 근데 이런 얘기 내가 막 했거든. 했더니 다른 집들도 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엄마랑 딸내미 싸워요? 근데 그 결혼했는데 그게 싸워요. 그래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내려가세요 또. 다음에 또 봐요. 그 전화 안 하고 연락 안 한 지 1년 동안 연락 안 한 적도 있어요. 1년 연락 안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 우리 집도 그렇다니. 그 엄마랑 딸내미는 되게 잘 싸운다고 그러는데
결혼을 하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럼 쌤 안 하면 저희 다 알아요? 어? 쌤 안 하시면 저희 다 알아요? 보충을 해야죠. 그러니까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데 화해 모드가 좀 이게 형성이 돼가지고 다시 내가 사실 학원에다 말을 못했거든요. 엄마랑 장모님이랑 그래서 내가 못 나올 수도 있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화해 모드여서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는 애가 병원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냐 이게 뭐 찌는 거지. 전화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결론은 수요일에 오시면 돼요. 얘 하고 싶게요. 얘 하고. 하면 돼요? 아무 데나 하실게요. 오. 준영이가 아까부터 눈이 맛이 갔어요. 아까부터. 7시에 나왔어요. 7시에 일어났어요. 나 어제 새벽 4시까지 술 먹었어. 카톡이 와 있길래 봐봐요. 자, 근데 이거 잘 안 보이죠? 네. 그러고 봐요. 이 불을 끄면 다 꺼져가지고. 네. 설마. 다 꺼져가지고. 분위기 괜찮죠? 안 괜찮아요. 일단 문제만 잠깐 풀게요. 열심히 말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70%는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 아들내미도 옆에 있었거든. 근데 전화한테 옆에 인사했어. 근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한테 왜 그렇게 인사해? 우리 아들내미가 안녕하세요 인사했다. 자기 안녕하세요 인사하겠대. 그래 나 아들 앞에서 술을 마셨어요? 집에서? 아니 아파트 다른 가족이랑 애들은 이제 4명, 애들 4명은 그래도 뭔지 알 것 같다. 애들끼리 알아 놀고 내가 딴 데 나가서 전화하고 있었는데 오더라고 나한테. 소랑 통화했어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잘 해보세요. 너의 F1을 하면 다시 F1 죄송한데 좀 규정 같이 보세요. F1이 뭐예요? 함수값. 함수값이란 말은 1에서 막혀있는 데를 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얼마야? 2 맞죠? 되시죠? 그 다음에 리미트 fx가 0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했지. 그 말은 좌우가 따로 가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볼 거냐면 영분철 보니까 얘는 0으로 가까이 갑니다. 어느 쪽에서? 큰 쪽에서. 그럼 함수값이 어때요? 계속 커지죠? 이것도 무한대로 발산인 겁니다. 발산. 마찬가지 x가 0으로 갑니다. 작은 쪽에서. 그럼 그래프가 어때요? 저보죠? 내려가고 있지? 예. 그럼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얘는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x가 1로 갑니다. x가 1로 가까이 가요. 그럼 여기 뒤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붙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양방극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의 양쪽을 다 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1의 양쪽을 다 보면 1의 양쪽을 다 보면 어때요? 뭐예요? 뭐예요? 5이죠? 되시겠어요? 그래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 y값이 얼마야? 1인 거지. 그래 극한값은 얼마야? 1인 거야. 근데 함수값은 얼마야? 2잖아.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이 뭐라고? 불연속. 하지만 극한값은 1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보시면 x가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갑니다.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 뒤에 뭐가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지. 그 말은 양쪽을 다 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 양쪽을 봤더니 어때? 뭐예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른 거니까 이 뭐라고? 발산인 거라고. 되십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틀린 말. 그러니까 우극한 값은 얼마야? 얘 따라가는 거니까 0이고 좌극한 값은 얘 따라가는 거니까 얼마야? 1인 거라고. 되시죠? 그 다음에 얘 봅니다. 5번 보시면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갑니다. 역시 마찬가지 얘는 뭐예요? 양방극한이죠? 양방극한인 거니까 마이너스 2의 좌우를 봐야 되는데 어때요? 두 개가 모이죠? 모이는데 y값이 얼마야? 0이지. 그리고 막혀있는 데도 0이지.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연속되죠. 지금 극한값도 0이고 함수값도 0이어서 얘를 뭐라고? 연속이라고 한다고. 되시겠나요?
그래서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건 쉽습니다.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지 않은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그걸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얼마나 푹 주무시려고. 야, 아저씨 얼마나 쳐 살라고.